혹시 이런 느낌 요즘 자주 드시나요? 강황을 몇 년째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여전히 뻣뻣하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관절이 먼저 반응합니다. 강황이 염증에 좋다던데 왜 나는 달라지는 게 없을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안 받아들이는 걸까? 이 질문 당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60세 이상 환자 10명 중 7명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황을 매일 먹어도 대부분의 사람 몸에는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강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신 몸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단 하나, 99%가 잘못된 방법으로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이었죠. 무릎 관절염 때문에 5년 넘게 강황 가루를 매일 아침 물에 타서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하루도 안 빼먹고 먹었어요. 그런데 왜 통증은 그대로일까요? 그 눈빛에는 포기와 혼란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이셨죠. 아무래도 강황은 젊은 사람들한테나 좋은가 봐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강황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식재료입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몸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강황 속 핵심 성분인 커큐민은 몸에 들어가기 굉장히 까다로운 성분입니다. 커큐민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당신이 강황을 물에 타서 마시면 그건 마치 기름을 물컵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겉돌다가 그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게다가 더 큰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보안 요원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성분이 들어오면 이건 필요 없어 라고 판단하고 빠르게 밖으로 내보냅니다. 커큐민은 안타깝게도 이 의심받는 성분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좋다고 믿고 먹은 강황이 관절에도, 혈관에도, 염증 부위에도 도착하기도 전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소화력은 떨어지고 간의 해독작용은 더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챙겨 먹는데 왜 몸은 반응이 없을까?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강황이 간에서 쫓겨나지 않고 염증이 있는 관절과 혈관까지 제대로 도착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방법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약도 아닙니다. 특별한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 주방에 이미 있는 아주 익숙한 재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강황을 그냥 향신료로 만들 수도 있고 몸속 염증을 다루는 강력한 조력자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단 한 꼬집이 강황의 운명을 바꾸는지, 그리고 왜 이 조합을 모르면 아무리 오래 먹어도 효과가 없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정확한 조합, 타이밍,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까지 모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왜 강황이 몸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지금까지의 혼란이 한 번에 정리될 겁니다. 강황의 핵심은 커큐민입니다. 항염, 항산화, 혈관 보호, 면역 조절까지 수많은 연구가 이 성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커큐민은 인체가 가장 흡수하기 어려운 성분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물에 녹지 않습니다. 둘째, 장에서 흡수되기 전에 대부분 분해됩니다. 셋째, 설령 흡수되더라도 간에서 바로 걸러집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보죠. 커큐민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즉, 지방과 함께 있을 때만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강황을 먹나요? 물에 타서 마시거나 죽이나 국에 조금 넣어 먹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눈 오는 겨울에 얇은 셔츠만 입고 밖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어도 환경이 맞지 않으면 제 역할을 못합니다. 두 번째 장벽은 장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점막은 얇아지고 흡수 효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방식이 60대, 70대에는 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고령자의 경우 커큐민 단독 섭취 시 혈중 농도가 거의 측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많이 먹으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장벽 간 때문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생존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조금이라도 낯선 성분이 들어오면 이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즉시 배출 경로를 가동합니다. 커큐민은 약도 아니고 영양소로 분류되기에도 애매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간은 커큐민을 빨리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커큐민은 소변으로 혹은 담즙을 통해 조용히 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강황은 원래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질문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도 강황은 연구실에서만 효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조건만 맞추면 커큐민은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흡수 환경입니다. 강황의 효과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몸에 들여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에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황을 드시면서 흡수에 대해 한 번이라도 누군가 자세히 설명해 준 적이 있나요?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먹고 실망하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긴 이릅니다. 강황이 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아주 작고 아주 흔하고 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후추 한 꼬집이 커큐민의 운명을 바꾸는지 그리고 이 조합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제 아주 작은 재료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황을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몸이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존재입니다. 바로 후추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후추 속 피페린이라는 성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추를 그저 음식 맛을 내는 양념 정도로 생각합니다. 조금 맵고 향이 강한 재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이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피페린은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페린은 장과 간의 통과 규칙을 바꾸는 물질입니다.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으니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간은 우리 몸의 보안 요원이라고요. 커큐민이 들어오면 정체가 불분명하다며 빠르게 내보내 버립니다. 그런데 피페린이 함께 들어오면 이 상황이 달라집니다. 피페린은 간에서 작동하는 특정 해독 효소의 속도를 잠시 늦춥니다. 완전히 멈추는 것도 아니고 간을 해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커큐민에게 조금만 더 머물러도 된다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실제 연구에서 커큐민 단독 섭취와 커큐민 더하기 피페린을 함께 섭취했을 때 혈중 커큐민 농도가 약 20배까지 증가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0배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후추를 많이 넣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또 하나의 흔한 오해입니다. 피페린은 많이가 아니라 적절하게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후추는 위장을 자극할 수 있고 오히려 속쓰림이나 불편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소량,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이 한 꼬집이 커큐민의 통행증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환자분에게도 바로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지금까지 드신 강황은 몸 밖에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봅시다. 그분은 강황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후추를
아주 소량 추가했을 뿐입니다. 몇 주 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을 붙잡는 시간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통증이 사라졌다기보다는 반응이 느려졌다고 표현하셨죠. 이 표현이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염증이 줄어들 때 몸은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든 전문가가 이 조합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간 해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과도한 양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일상 식단 수준의 아주 소량 피페린은 간을 해치지 않으면서 커큐민의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반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강황과 후추는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길을 열어주는 관계입니다. 이제 한 가지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커큐민이 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동반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후추가 문을 열어주었다면 누가 커큐민을 실제로 몸속까지 데려다 주는지 그 결정적인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절반은 오신 겁니다. 후추가 문을 열어주었다면 이제 누군가는 커큐민을 실제로 안으로 데려다 줘야 합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과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방.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좋은 기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염증 때문에 강황을 먹는데 기름을 같이 먹으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99%가 놓치는 핵심입니다. 커큐민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지방이 없으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장 점막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몸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쓸모없어 보이는 것은 쉽게 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방은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커큐민을 감싸서 이건 에너지와 함께 들어오는 물질이다 라고 몸을 설득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후추가 출입증이라면 지방은 차량입니다. 걸어서는 통과 못하지만 차를 타면 자연스럽게 통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럼 아무 기름이나 많이 먹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기름의 종류와 양이 중요합니다. 튀김, 기름, 가공식품 속 포화지방은 오히려 염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염증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커큐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기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올리브유, 참기름, 코코넛 오일입니다. 이 기름들은 소량만으로도 커큐민을 충분히 감싸줍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온도입니다. 인도 요리를 떠올려 보세요. 강황을 생으로 먹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습니다. 항상 기름에 볶거나 따뜻한 음식에 들어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열되면 커큐민의 구조가 조금 느슨해지면서 흡수가 더 쉬워집니다. 너무 높은 온도는 좋지 않지만 따뜻한 상태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물에 타서 차갑게 마시는 강황은 최악의 선택이 됩니다. 후추도 없고 기름도 없고 온도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커큐민은 장에서 길을 잃고 간에서 바로 쫓겨납니다. 이쯤 되면 처음 강황이 효과 없다고 느꼈던 이유가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강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였다는 건 말이죠.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가열하면 성분이 파괴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과도한 고열이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조리 온도, 특히 기름과 함께하는 부드러운 가열은 커큐민의 생체 이용률을 오히려 높인다는 연구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강황은 후추로 길을 열고 기름으로 이동하고 따뜻함으로 문턱을 넘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강황은 비로소 몸속 염증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퍼즐의 모양이 꽤 선명해졌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조건이 언제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지, 즉 강황을 먹는 시간에 대해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침과 저녁,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퍼즐 조각, 바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은 강황, 같은 후추, 같은 기름을 써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 특히 아침과 저녁의 호르몬과 소화 반응 차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아침의 몸은 흡수 모드에 가깝습니다. 밤새 공복을 거치면서 장과 간은 비교적 정돈된 상태가 됩니다. 이때 들어오는 성분은 경계는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비교적 순조롭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강황이 아침에 더 잘 작동합니다. 특히 따뜻한 상태로 소량의 지방과 함께 들어오면 커큐민은 장벽을 통과해 혈류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리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붙습니다. 완전한 공복이 아니라 속을 자극하지 않는 형태여야 합니다. 따뜻한 우유나 두유에 강황을 풀고 후추를 아주 소량 넣고 기름을 한 티스푼 정도 더하는 방식. 이 조합은 위장을 보호하면서도 흡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반대로 저녁은 어떨까요? 저녁에 강황을 먹으면 흡수가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저녁은 치료 시간이라기보다 정리 시간에 가깝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날, 속이 더부룩한 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 이때 강황을 요리에 자연스럽게 넣어주면 담즙 분비를 도와 소화 부담을 줄이고 염증 신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아침과 같은 방식으로 강황 음료를 마시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간이 회복과 해독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강한 생리활성 성분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드립니다. 아침에는 강황을 주인공으로, 저녁에는 강황을 조연으로. 이 차이가 몸의 반응을 가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논쟁이 있습니다. 강황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강황은 소량을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하루 3에서 5g, 티스푼으로 1,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흡수가 늘어나기보다 속을 불편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쯤 되면 당신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었을 겁니다. 강황은 아무 때나 먹는 건강식품이 아니라 시간과 환경을 맞춰야 하는 기능성 식재료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방법이 왜 특히 노년기에 더 중요한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왜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드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이 강황과 후추의 조합이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조금 틀려도 몸이 버텨줍니다. 흡수가 조금 안 돼도 해독이 조금 빨라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60대를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장 점막은 얇아지고 소화효소 분비는 줄어들며 간은 더 예민해집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예전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강황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젊을 때는 물에 타서 마셔도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방법으로는 몸이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천연식품도 나이 들면 소용이 없구나. 아닙니다.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방식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몸은 많이보다 정확하게를 원합니다. 후추는 이 변화된 몸에 아주 잘 맞는 조력자입니다. 피페린은 간의 해독 속도를 아주 잠깐 늦출 뿐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 커큐민에게는 결정적인 기회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염증은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더 넓게 퍼집니다. 관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장, 신경까지 서서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황의 역할도 통증을 없애는 것보다는 염증의 바탕을 낮추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런 작용은 하루 이틀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2주, 3주, 조금만 시간을 주면 몸은 아주 작은 신호로 변화를 알려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덜 뻣뻣한 느낌, 저녁에 무릎을 붙잡는 횟수가 조금 줄어드는 느낌, 이게 바로 흡수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몸의 신호를 기다려줬을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노년기 보충제에 대한 의견은 엇갈립니다. 어떤 이는 노년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노년기야말로 염증을 다뤄야 할 시기라고 말합니다. 저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염증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잠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작은 정보 하나가 통증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강황을 사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경우, 즉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황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재료지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면 앞에서 아무리 잘 이해하셔도 오히려 몸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석, 즉 담낭에 돌이 있는 분들입니다. 강황은 담즙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작용 자체는 소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담석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담즙이 갑자기 많이 분비되면 잠자고 있던 돌이 움직이면서 담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통증은 단순한 소화 불량이 아닙니다. 등까지 찌르는 듯한 통증, 식은땀, 메스꺼움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강황을 매일 습관처럼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경우는 신장 결석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강황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량의 강황으로 곧바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수분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 매일 고용량을 섭취한다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두 가지 원칙을 꼭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양을 줄이는 것, 다른 하나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 5g 이내, 그리고 평소보다 물 섭취를 조금 더 늘리는 것, 이것만 지켜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강황을 함께 먹어도 되나요? 일반적인 식단 수준의 강황은 대부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축된 강황 추출물, 고함량 캡슐 형태는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권합니다. 식재료로 쓰는 강황은 괜찮지만 보충제 형태는 조심하자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조금 겁이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강황을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 몸에 맞게 안전하게 쓰자는 뜻입니다. 몸은 언제나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속이 불편해진다든지, 복부에 묘한 압박감이 생긴다든지, 소변색이나 빈도가 달라진다든지,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노년기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두 섹션만 남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하루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아주 현실적인 7일 흐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황은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으면 몸의 흐름을 바꾸는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강황을 좋다니까 먹는 것 정도로 가볍게 대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으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한테는 안 맞는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흔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강황은 오래 먹어야 효과가 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오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흡수되는 상태가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다. 흡수가 안 되는 상태에서 아무리 오래 먹어도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간보다 환경이 먼저입니다. 후추, 기름, 온도, 시간. 이 네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강황은 비로소 몸속에서 역할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강황은 항염이니까 염증이 심할수록 많이 먹어야 한다. 이 주장도 완전히 옳지는 않습니다. 염증이 심한 상태일수록 몸은 더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때 과한 자극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강황은 공격적으로 쓰는 재료가 아니라 조율하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절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효과를 느낄 수 있나요?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3일이나 5일 만에 극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7일 정도 지나면 아주 작은 신호가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거운 느낌, 관절을 움직일 때 약간 부드러워진 느낌, 이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몸은 이 방식이 맞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따라 조금씩 조정하면 한 달, 두 달이 지났을 때 확실한 차이가 쌓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한국의 강황은 몸을 바꾸는 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재료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면 강황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7일 실천 계획으로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부담 없이 하지만 분명한 방향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를 천천히 한 번만 되짚어 보겠습니다. 강황은 특별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후추가 귀를 열고 기름이 실어 나르고 따뜻함이 문턱을 낮추고 시간이 흐름을 완성합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춰질 때 강황은 더 이상 그저 좋은 이야깃거리가 아니라 몸이 실제로 반응하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한 계획을 권하지 않습니다. 딱 7일 몸이 변화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첫째 날부터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같은 시간, 같은 방식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우유나 두유 한 컵에 강황을 티스푼 하나, 후추를 아주 조금, 기름을 한 티스푼,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녁에는 강황을 요리에 자연스럽게 더하세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 두는 겁니다. 이렇게 7일을 보내면 몸은 반드시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고 관절을 움직일 때 잠깐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 말 맞습니다. 몸은 서서히 바뀝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조용히 듣는 것, 불편함이 생기면 멈추고 괜찮으면 이어가는 것. 이것이 노년기 건강관리의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다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오늘이 당신 몸을 돌보기로 결심한 날이라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 번 또는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내일 7 챌린지 시작.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움직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몸의 이야기를 조용히 함께 걸어온 의사이자 동반자였습니다. 내일도 몸은 당신의 선택을 기억할 겁니다.